자, 6번 보실게요. 인체 지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일종 지뢰는 힘점이 받침점과 작용점 사이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죠. 일종 지뢰는 어때요? 시소의 형태란 말이에요. 그쵸? 받침점이 가운데 있는 위치가 되죠. 그러니까 받침점이 힘점과 작용점 사이에 있다. 그쵸? 우리 머리를 받치고 있는 경추, 목 윗부분에 있는 그 뼈를 생각해 보시면 머리가 앞뒤로 움직이죠. 그러한 형태가 일종지뢰에 속하는데 시소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부분은 받침점, 축이 가운데에 위치하는 게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지금 이 설명은 잘못된 설명이다. 2번 이종질에는 작용점이 힘점과 받침점 사이에 있다. 그렇죠. 이게 올바른 표현이죠. 자, 3번 삼종질에는 받침점이 힘점과 작용점 사이에 있다. 이거는 지금 일종질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설명이 바뀌었네요. 그쵸? 1번에 대한 설명이 삼종질에 속하는 내용이고 지금 3번의 그 내용이 일종지뢰에 속하는 설명이다. 즉, 이제 잘못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4번. 인체 지뢰의 대부분은 이종지뢰에 해당되어 힘에서 이득을 본다. 잘못된 표현이죠. 인체 지뢰의 대부분은 몇 종 지뢰에 해당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본문 공부를 잘 하셨으면 당연히 알고 계실 거예요. 그쵸? 인체의 지뢰의 대부분은 3종질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힘에서는 좀 불리하지만 움직임이나 속력에서의 그 이점이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 4번도 잘못된 표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6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7번 그림의 야구 투구에서 공의 회전 방향과 마그누스 힘의 방향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보기 그림을 보시면 공이 진행 방향이 있죠. 이렇게 날아가는 진행 방향이 있고 앞쪽에서는 공기의 흐름이 있어요. 그쵸? 근데 지금 이 공이 진행되면서 아래쪽에는 속도가 느리고 고압의 형태가 되는 거고 위쪽에는 속도가 빠르고 저압의 형태가 되죠. 그러니까 압력이 낮다라고 보시면 돼요. 고속 저압은 뭐예요? 속도가 빠르고 압력이 낮은 상태를 의미하는 거고 저속 고압은 뭐예요? 속도가 느리고 압력이 높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속도는 그 압력에 반비례하는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이 빠르면 압력이 낮아지는 형태가 되는 거고 속도가 느리면 압력이 높아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힘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다가 이렇게 흐르게끔 되죠. 그러니까 지금 고기압이 아래쪽에 있죠. 고압의 형태가 아래쪽이니까 여기서 위쪽으로다가 미는 힘이 작용이 되면서 저압 쪽으로다가 압력이 낮은 쪽으로다가 공이 휘어지면서 나가지게 되는 요러한 게 마그누스의 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쉽게 얘기하면 고속으로다가 즉 회전을 준 방향으로 공이 휘어져 나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공을 아래쪽으로다가 회전을 주게끔 되면 우리가 그걸 쉽게 얘기해서 휘날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당구를 하거나 축구를 하면서 볼을 찰 때 또는 야구를 할 때 공을 이렇게 던질 때 그쵸? 휘날이를 줘서 던진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회전을 준 걸 얘기하는 거죠. 회전을 준 방향으로다가 휘어져서 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당구 치시는 분들은 쉽게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당구 할 때 큐대로다가 공의 왼쪽을 이렇게 짧게 끊어치거나 하면 공이 어때요? 왼쪽으로다가 쫙 빨려서 그 회전을 준 방향으로다가 공이 휘어져서 나가게 되죠. 이러한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단순하게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전을 준 방향으로 휘어져서 나간다. 당구를 생각하시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론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면 마그누스 힘은 물체가 나가는 방향과 수직 방향의 축 주위로 회전을 할 때 발생되는 끌어올리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을 이용하는 스포츠에서 당연히 주로 나타나게 되고 유체의 속도와 압력이 반비례하여 나타나는 압력 차이로 인해서 공이 회전 방향으로 휘어지게끔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공의 위쪽은 공이 날아가는 방향과 공의 회전 방향이 같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지고 압력이 낮아지게 된다. 공의 아래쪽은 어때요? 바람 방향과 공의 회전 방향이 반대가 되어서 속도가 느려지게 되고 압력이 높아지게 된다. 고로 속도가 느린 쪽에서 속도가 빠른 쪽으로 미는 힘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 공이 회전하는 방향으로 휘어지면서 날아가게 된다. 따라서 공의 회전 방향은 B방향, 마그누스 힘은 니은 방향으로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8번 보실게요. 보기는 200m 달리기 경기에서 경과 시간에 따른 평균 속도의 변화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같이 보기를 보시면 경과 시간이 이렇게 나오고 그쵸? 밑에 평균 속도가 나오죠. 1번 평균 가속도가 0인 구간이 존재한다. 평균 가속도가 0인 구간 5초에서 7초를 보면 평균 속도가 10m/s로 되어 있죠. 10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즉 평균 가속도가 0인 구간이 존재하는 거죠. 이 부분이 거기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즉 가속도가 존재하지 않는 구간이 5초하고 7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0m/s의 속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2번 처음 1초 동안 2.4m를 이동하였다. 그쵸? 여기 표에 보시면 1초에 2.4m를 이동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그대로 그쵸?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올바른 표현이다. 3번 후반부의 평균 속도는 감속되고 있다. 자, 후반부라고 하면은 저쪽 이제 뒤쪽에 보시면 되는데 뭐 15초나 17초 뭐 요런 부분을 후반부로다가 볼 수가 있겠죠. 거기서부터 초가 어때요? 8.7초, 8.6초, 8.5초, 8.4초 이런 식으로 점점점 감속되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올바른 설명이네요. 4번 최대 평균 가속도는 5초와 7초 사이에 나타난다. 5초하고 7초 사이에 최대 평균 가속도가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죠. 최대 평균 가속도가 몇 초에 나타나요? 1초에서 3초로 그 넘어가는 그때. 그쵸? 1초에서 3초 넘어가는 그때가 가장 최대로 큰 속도의 그 가속도의 구간이죠. 그러니까 틀린 표현이 되네요. 뭐 쉽게 얘기해서 뭐 공식으로다가 막 계산을 굳이 하지 않아도 느낌적으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쵸?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8번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8번 문제 보실게요. 이 문제를 마주했을 때 여러분들이 바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공식. 속도는 변이 나누기 시간이다. 라는 건 기본적으로 딱 떠올라지셔야 되는 거고, 메인은 이거죠.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량 나누기 시간의 변화량이다. 그쵸? 가속도는 뭐예요? 단위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속도의 공식을 조금 더 상세하게 들여다보면 결국은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나누기 나중 시간 빼기 처음 시간, 이렇게 해서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는 거고, 어느 단위 시간 동안에 일어난 가속도기 때문에 평균 가속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평균 가속도를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으시면은 아주 정확하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죠. 평균 가속도는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나누기 나중 시간 빼기 처음 시간이다 라는 이 공식을 알고 있으면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해볼게요. 나중 속도가 어디예요? 나중 속도를 우리가 여기로 한번 잡아볼게요. 4번에 최대 평균 가속도는 5초와 7초 사이에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자고요. 그냥 공식을 대입하지 않고 봐도 말이 안 되죠. 여기는 평균 가속도가 0인 구간이죠. 5초에서 7초 정도로 시간이 2초 동안 경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속도가 어때요? 10, 10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건 곧 평균 가속도가 0이다 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우리가 공식으로다가 한번 접근을 해보자 이거죠. 자,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니까 10 빼기 10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중 시간 빼기 처음 시간이니까 7 빼기 5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면 10 빼기 10은 0이죠. 나누기 7 빼기 5는 2죠. 그쵸? 그러면 0 나누기 2는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냥 0. 이게 5초에서 7초 구간이 0이다 라는 거에 대한 정확한 계산 방식인 거고, 그럼 어디가 최대 평균 가속도가 될까라는 거를 딱 봤을 때 느낌적인 느낌으로만 봐도 1초에서 3초로 넘어가는 그 구간 있죠. 그때가 가장 가속이 많았다라는 느낌이 딱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데는 점점 오히려 이 평균 속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형태고, 그쵸? 근데 이것도 이제 계산을 해보자 이거죠. 이 공식에 대입해서. 그러면 똑같이 나중 속도 8.4 빼기 처음 속도 2.4 하면 6이 나옵니다. 그쵸? 그리고 경과 시간 3 빼기 1은 2가 나오죠. 그러면 당연히 평균 가속도를 구하려면 요 나온 숫자에 나누기를 해야 되죠. 6 나누기 2는 3 이렇게 되죠. 그래서 최대 평균 가속도는 1초와 3초 사이가 되는 거죠. 3m/s로 가장 큰 최대 평균 가속도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8번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9번 보실게요. 길이 50m 수영장에서 자유형 100m 경기 기록이 100초였을 때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는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단 출발과 도착 지점이 동일하다고 가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결국 이 문제가 뭘 묻는 거예요? 속력과 속도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알고 있느냐라는 거를 두드려서 이렇게 확인하는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길이가 50m밖에 안 되는 수영장이니까 당연히 갔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움직이는 형태의 시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럼 평균 속력
속에 대한 계산 공식은 어떻게 될까요? 이동한 거리 나누기 시간이죠. 그럼 당연히 100m 나누기 100초란 말이에요. 그쵸? 그랬을 때 1m/s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속력은 1m/s가 되는 거고, 속도는 어떻게 돼요? 속도는 변위 나누기 시간이죠. 변한 위치가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누기 시간. 이렇게. 즉, 변한 위치가 없어요. 0m라고 봐야 되는 거죠. 0m 나누기 100초를 하면 0m/s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평균 속도는 0이 되어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즉, 변위는 출발점과 도착점이 같다라는 것 때문에 0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 이걸 꼭 잘 기억하시고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속력은 실제로 이동한 거리 그 자체 나누기 시간으로다가 구하는 거고, 속도는 변한 위치 나누기 시간으로 구하는 거다라는 이 개념을 명확히 알고 있느냐라는 거를 묻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당연히 9번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10번 보기 기억에서 디귿에 들어갈 용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기억에서는 주동근에 의해 발현되는 니은이 디귿보다 커서 근육의 길이가 짧아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보시면 단축성 수축에서는 주동근에 의해 발휘되는 힘 모멘트가 저항 모멘트보다 커서 근육의 길이가 짧아진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쵸? 그건 다시 다르게 표현을 하면, 신장성 수축에서는 주동근에 의해 발휘되는 저항 모멘트가 힘 모멘트보다 커서 근육의 길이가 길어진다. 이렇게 돼야 올바른 표현일 거고, 그쵸? 쉽게 덤벨 컬 같은 팔로 덤벨을 들어 올리고 내리는 동작을 할 때 덤벨이 무거우면 어때요? 상완 이두근의 그 힘이 이 저항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팔이 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렇게 되는 모드가 될 것이냐, 아니면 덤벨의 무게를 내가 이겨내고 힘이 세니까 들어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힘 모멘트가 저항 모멘트보다 커서 힘이, 상완 이두근의 근육의 힘이 덤벨보다 저항 모멘트보다 커서 상완 이두근의 길이가 짧아진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되게 단순한 내용인데 설명을 하려니까 복잡하게 느껴지게끔 되네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